2021년 세 번째 윤독해 고대인은 멍청했을까? 약관의 청년이 한글을 읽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기하다거나 그 청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돌을갓 지난 아기가 한글을 읽고 글을 쓴다면 우리는 천재라느니 영재라느니 하면서 전국의 매스컴들이 혈안이 되어 아이를 촬영하고 법석을 떨 것입니다. 똑같이 한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건설회사가 되더라도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차라리 더 견고하고 더 웅장하게 건설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건축물의 불가사의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한 고대인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기중기나 건설용 중장비가 없었으니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보다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적 능력은 어떨까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비롯한 모든 기능들이 과거로부터 점점 발전해 왔다면 옛날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 현대인들보다 떨어진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만 생각해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인들의 지적 능력이 2500년 전 사람인 아르키메데스보다 낫다면 현대인들은 2500년 전의 원시인 같은 사람인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부력에 대한 원리는 매우 유치하고 직관적인 이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에서 부력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의 과학은 걸출한 과학자들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여 우주를 관찰함으로 새로운 우주관이 정립되었고, 뉴턴은 과학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하는 과학 탐구 방법을 후세의 과학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바흐, 핸델, 모차르트, 슈베르트와 같이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음악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17세기를 천재들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17세기에 등장한 천재들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수메르인들은 자신이 사는 땅을 평평한 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얇고 둥근 천장인 하늘이 대지를 덮고 있고 하늘과 대지 사이에 태양, 달, 행성, 별 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큰 거북이 위에 코끼리들이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주의 네 귀퉁이에 큰 산으로 된 기둥 4개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천체는 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AD 2세기 무렵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으로 구성된 천체를 생각했으며 그것들의 운행에 의해서 날, 년과 같은 시간이 계산된다는 다소 과학적인 우주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입니다.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소개한 천동설은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그 후 약 1400여 년 동안 진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등장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은 당시의 아이들도 웃을 정도로 유치한 것으로 취급되면서 폐기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우주관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망원경을 발명한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의해서입니다. 고대인들은 동화 같은 그들의 우주관을 만들고 3000년 이상 보존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그것은 바뀝니다. 그리고 약 1400년 후에 비교적 세련된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우주관은 한 번 더 갈릴레이에 의해서 수정됩니다. 동화 같은 우주관을 만든 옛날 사람들도 그들의 우주관이 동화 같다고 후세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 우주선으로 행성을 탐사하여 태양계나 우주에 대한 진지한 결론을 얻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며 후세들에게 교육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시대인 고대에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탐구 방법들을 동원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여 그들의 우주관에 대한 결론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우주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될 사람들이 그것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유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부터 갈릴레이 시대까지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대의 우주관이 이상하다거나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여건이 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4400년이 지난 갈릴레이 시대에서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것이 틀렸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즉 44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사람들에 비해서 4400년 후의 사람들도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400년이 지나서 고대의 우주관이 현재의 우주관으로 수정될 수 있었던 것은 44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갈릴레이라는 사람의 등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44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IQ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비단 우주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과학 문명의 발전사에서 대표적인 발견이나 발명들은 갑작스러운 계기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갑작스러운 계기라는 것은 평균을 뛰어넘는 비범한 천재의 출현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에 의해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하던 수면에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서 수면이 출렁이는 상황, 즉 의도된 상황이 되도록 누군가 개입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산업혁명이나 전자혁명의 시발점이 된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우연한 기회에 탄생된 것들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래 중력현상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찰되고 경험되었으나 그것에 대한 발견은 천지가 창조되고 대략 460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등은 오늘날의 그것에 비하면 조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이 현대인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프톨레마이오스와 갈릴레이 그리고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AD 2세기 그리스의 뛰어난 수학자이며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갈릴레이가 천체를 관찰할 때 사용했던 천체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렌즈가 사물을 확대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렌즈를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안경용 또는 확대경을 위한 렌즈를 제작한 것은 약 1200년이 지난 14세기 무렵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렌즈를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또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1608년 네덜란드 사람 한스 리페르헤이가 정밀 가공된 렌즈로 안경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갈릴레이는 한스의 발명품을 이용하여 1610년 1월에 천체 관측용 망원경을 제작하여 목성을 관측합니다.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고 뉴턴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갈릴레이나 파리 천문대 소장인 레머 같은 사람은 빛의 속도가 유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것을 측정할 정교한 장치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생각은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 후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는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있었으나 이들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 중 하나를 했던 것에 기여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849년 프랑스 과학자 피조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측정됩니다. 톱니바퀴로 통과된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빛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실험으로 계산된 빛의 속도는 현재 알려진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약 5%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값이었습니다. 이어서 1862년에는 푸코에 의해서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빛의 속도가 2.99796 곱하기 12.8승 m/s라는 것과 빛의 속도는 더 이상 가속할 수 없는 절대 속도라는 것을 배워서 알게 된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시공간의 상대성에 대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300년 전 뉴턴이 생각했던 중력이 작용하는 방법을 개정합니다. 갈릴레이는 이전 세대 사람들의 시행착오들로 발명된 망원경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졌던 우주에 대한 오해를 1400년 만에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전 세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유한한 빛의 속도를 알았기에 그는 뉴턴의 중력이론에서 빠진 내용을 끼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이나 아인슈타인이 프톨레마이오스나 뉴턴보다 더 지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선배 과학자들보다 과학을 더 정확하게 탐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지식과 더 좋은 발명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전 사람들의 시행착오의 결과였습니다. 후대 과학기술은 선대 과학기술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개선한 것이라는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990년대에 개발한 PC의 운영체계인 윈도우는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널리 사용되는 윈도우 10은
초기의 윈도우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이 추가 발전되었고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지난 30년간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들이며 뒤늦게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즉, 윈도우를 개발한 선배 개발자들이 경험한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을 후배 개발자들이 최신 윈도우에 반영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발명품이 옛날 사람의 그것보다 뛰어난 유일한 이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에 비해서 앞선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기회가 적은 것이지, 그들이 현대인들보다 IQ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열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사람의 지능이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진화론에 기인합니다. 진화론의 주된 내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포도를 오래 묵힐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썩는다라는 단순한 사실로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윤독회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